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로 지방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준 서울시 구청장의 총 3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면서 벌써부터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의 시선은 점차 선거 레이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악취와 해충 발생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전농천에 복개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법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가락시형 아파트에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후보들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습니다. 친일 행적으로 서훈을 박탈당한 인천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을 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구 광진교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전농천 하류 구간은 용답동 주민들의 오래된 골칫거리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복개를 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농천을 폐천한 뒤 복개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성동구 용답동으로 이어지는 2.3km 길이의 전농천입니다. 하류인 용답동 지점엔 동대문구의 생활하수를 비롯해 오폐수가 흘러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여름마다 악취와 벌레가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상류 지점과 같은 복개를 원합니다. 비 올 때 되면 우리 집이 붙어있는데 냄새 확 나고 많이 나요. 하지만 현재 지난 2006년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복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청계천처럼 복개했다가 다시 생태 하천으로 재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계천이라는 게 이제 각광받으면서 자연성을 회복하자, 복개를 걷어내고 하천 기능을 또 강화하자. 다만 하천 기능을 상실했다고 확인된 폐천이라면 복개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농천은 자연수와 계곡수의 유입이 전혀 없는 상태, 철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서울 지하철 공사의 지하수가 유입될 뿐입니다. 철분 성분이 많은 물은 자생할 수 있는 생물에 한계가 있어 생태 하천으로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농천은 사실상 하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사실상 전농천은 자연수는 서울교통공사 부지에서 올라오는 지하수밖에 없는 거죠. 명분은 저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성동구는 향후 동대문구와 협의해 수자원 관리위원회에 폐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폐천을 추진할 경우 환경단체 등의 강한 반발도 예상돼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농천을 폐천하고 그 이후에 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하천을 복원하는 게 최근의 추세라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동구 용답동 전농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보니까 이 상류 지점인 동대문구 답심리 구간은 복개가 된 반면에 용답동 구간은 복개가 안 돼 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전농천의 총 길이는 2.3km입니다. 이 중 동대문구 답심리 1km 구간은 오래전인 1978년에 이미 복개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성동구 전농천 구간은 아직 복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막대로 이 물을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탁한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동대문구 생활하수와 오폐수가 내려오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동대문구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천법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폐천을 하면 복개가 가능하긴 한데 이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을 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폐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 더 이상 하천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폐천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의뢰를 해야 하고요. 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최종 폐천 결정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 현재 전농천은 하천 기능을 대부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자연수와 계곡수의 유입이 전혀 없고요. 물이라곤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려오는 철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지하수가 전부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폐천 명분이 있지만 현 추세상 폐천하지 않는 선에서 생태하천을 꾸며가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청계천 등의 경우처럼 복개를 아예 걷어내고 오히려 시민의 공간이 된 경우도 많고요. 예. 무엇보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천법이 개정된 후 용인시처럼 불법으로 복개를 한 경우는 있지만 적법하게 복개를 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용답동 구간은 전농천의 하류 지점입니다. 예. 동대문구의 생활하수나 오폐수가 흘러 들어와 이곳을 지나서 중랑 물재생센터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복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발생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나 날파리 등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예. 용답동에 어린이 놀이터나 체육시설이 없는 것도 이 복개를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통공사의 지하수나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등을 비켜나가게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방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용답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기온도 높아지면서 이 전농촌 주변 주민들의 하천으로 인한 피해가 시작될 텐데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농촌 연결해봤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 조합장 구속으로 내일 차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후보자 간 토론회가 지난 주말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이 후보자 토론회, 이 조합장 선거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고요? 네, 지난 3일 송파 여성문화회관에서 가락시형 아파트 조합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계획됐었는데요. 예.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락시형 아파트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계획된 토론회였습니다. 네. 주최기는 지난달 말 가락시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4명의 후보자들에게 토론회 개최를 알렸고요. 초청을 했는데 행사장에는 단 한 명의 후보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후보자들 중에는 이 토론회가 이득이 되는 후보도 분명 있었을 텐데 왜 4명 후보 모두가 보이콧을 한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먼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이 없었습니다. 예. 쉽게 말해 이 토론회에 참여해도 된다,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참여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후보들은 전날이죠. 3월 2일 사자간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참여하지 말자고 결정된 게 아니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토론회에 나오면 조합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약 등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중에는 이 토론회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일 현장에는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몇몇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토론회 무산을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네. 가락시형 아파트의 경우 전 조합장이 각종 비리로 구속됐고 조합장 직무대행 역시 구속돼 형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3년 넘게 조합장 공석인 상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전국 최대 단지인데다 과거 비리도 많았던 터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고 싶었을 겁니다. 예. 자, 청 기자의 조합장 선거가 내일이죠. 자, 그럼 이제 조합장 선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다른 정비구역과 별반 다르지 않게 조합장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예. 내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조합총회가 열리고요. 그 자리에서 합동 연설회를 하고 투표가 진행됩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은 조합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우편 투표의 우편물을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로 현재 송파구청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어제까지 1,800여 통이 들어와 있다고 집계가 됐고요. 또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투표 동료와 우편 투표의 등기 전송, 또 오해 요원들에게 서면 결의를 맡기지 말라는 내용 등이 공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올해 말 입주가 시작됩니다. 세대수는 9,800여 세대로 거주 인구만 4만 명에 달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합장 선거에 치열함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연 기자였습니다. 이 조합장 후보 토론회가 무산된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 상황 살펴봤습니다. 소방대가 물속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를 인양합니다. 지난 3일 아침 8시쯤 강동구 광진교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48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초구 남부순환로 교육연수원 인근에서 승합차 한 대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6살 이모 씨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송파구 송파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고려대 학교 인근에는 학교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촌 김성수가 친일 행적으로 서훈을 박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일파 이름을 딴 도로 지명을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성북구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동아일보 창업주의자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그의 친일 행위가 인정됐고 지난달엔 정부로부터 56년 전 받은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그의 호를 딴 인촌로의 도로명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해 목숨 바쳐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유적지가 많은 곳이 바로 성북구인데요. 친일파의 호를 딴 인촌로라는 도로명이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인촌로는 6호선 보문역부터 고대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입니다. 과거엔 20대 뒷길로 불렸으나 지난 1991년 인촌로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 이름을 사용해왔습니다. 도로명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촌로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모두 5,720세대. 이 중 5분의 1 이상이 도로명 변경에 동의해야 하며 이후 서울시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주민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도로명 변경을 위해선 주민 동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주민들과 학생들 중에서 이미 이런 주장을 야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주소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해가지고 상당히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좀 책임 있게 나서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도 나서면서 서명도 같이 좀 받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편 성북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도로명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인촌로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학생회나 시민단체가 나설 경우 행정적 절차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다문화 가정 등의 증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은 게 현실이죠. 이런 편견을 없애고 또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구로구에서는 다문화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기 위촉식에 엄정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서포터즈 중 절반은 한국인, 나머지는 외국인 주민입니다. 국적도 다양해 몽골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8개국, 그야말로 다국적 봉사단입니다. 3기까지 모두 참여한 봉사자가 있을 정도로 내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거는 외국인 사람들이도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냥 거기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모습 보여주면은 우리 따라오는 사람들이도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야겠다. 활기차게 재미있게 그 다문화하고 문화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함께 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저희가 미력 하나만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다문화 서포터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봉사를 통해 소통하고 지역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14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에게 구의 외국인 정책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 통역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 제작한 공예 작품을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등 생활 캠페인의 지속적인 참여도 눈길을 끕니다. 이는 무엇보다 내 외국인 간 경계를 허무는 활동이었습니다. 지금 서포터즈단에도 외국인 15분, 15분 모여 있지만 굉장히 친하세요. 막 서로 그냥 뭐 너는 외국인이니까, 너는 한국인이니까 이게 아니고 서로 같이 잘 어울려가지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가치관도 다르지만 봉사로 하나 된 내외국인들. 활동이 계속될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중구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 의원 간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임기 말까지도 의원들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기훈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가 예정된 제2차 본회의장.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안을 두고 의원 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총 4명으로 구성되는 결산검사위원 중 결산검사 활동을 총괄하는 책임검사위원은 반드시 중구 의원 중 1명이어야 합니다. 이 1명의 의원을 누구로 선임하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위원 추천권을 가진 의장은 현 부의장이자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지낸 변창윤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가급적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일부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예결특위 위원장 등을 지낸 경험이 없는 의원을 선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와서 부의장 하시는 분이 또 부의장 하시다. 이거는요 서로가 어떤 거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권위에 우리 명예에 맞지 않다 보여요. 결국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의장이 추천한 4명의 위원 중 전 공무원과 회계사 등 3명의 위원만 승인하는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책임결산위원은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 다음 달 20일부터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만큼 3월 중 임시회 소집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올해 첫 추경 예산은 정동야행 예산 일부와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예산 100억 원 중 50억 원이 삭감됐고 서해 문화마당 조성 사업 예산 45억 원은 전액 삭감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비롯해 10개 안건이 이번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강남구에는 전체 인구의 11%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동네마다 마련된 구립이나 사립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기 마련이죠. 그런데 경로당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유재윤 할아버지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경로당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빠르면 15분, 천천히 걸어가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동네에 경로당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이 조금 멀어서 동네 어르신도 같이 오고 싶고 또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큰 행길이 있어서 건너갈 때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개선해서 언주로와 학동로를 기준으로 크게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진 노년 이동. 3개의 권역에는 구립이나 사립 경로당이 5개가 설치돼 있지만 나머지 권역엔 없습니다.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노인들의 여가 선용 공간인 경로당의 편중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그런데 경로당이나 복지센터에 나가셔서 친구들도 만나고 서로 이제 외로움도 더 토로하고 해서 그 삶의 그 질이 굉장히 그 윤택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못 하시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이전에도 경로당 건립이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일 개회해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혜민 공인회계사 등 5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또 현수막 지정 개시 위탁관리자 선정위원을 신종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상정됐습니다. 서초구의회 임시회도 지난달 28일 개회를 시작해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연구복지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서초 휴양소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부대시설의 이용료를 반영하는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자녀 돌봄 휴가의 도입 등이 담긴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죠. 주차난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파트는 재건축의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의 불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능 채점하듯이 아파트들마다 점수 계산을 하며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월 5일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